트럼프가 올린 31초 영상 하나, 이란 지하기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기지를 설계한 몸통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이스파한 지하 100m 요새가 무너지는 순간 김정은이 수십 년간 팔아온 생존 공식도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의 땅에서 치른 중간고사에서 0점을 맞은 북한, 그 거대한 몰락의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상식처럼 믿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죠? 땅 밑으로 깊이만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특히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 지하 100m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성역이고 무적의 방패이며 체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자산입니다. 2026년 오늘날까지 그들이 인민의 고열을 짜내어 땅속으로 공중분해시킨 돈이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최소 100조 원입니다. 여러분, 100조 원입니다.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이 저 어두운 땅 미 콘크리트 덩어리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투자 모델입니다. 이름하여 지하 요새화 전략이죠.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압도적인 공중폭격에 혼비백산했던 기억을 유전자 깊숙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자. 평양 지하철이 왜 지하 120m에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출퇴근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지하 방공호로 설계한 겁니다. 이란도 이 모델을 그대로 수입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하는 절대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하고 달러보다 든든한 생존의 담보였던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투자가 정말 효율적이었을까요? 독재 정권들은 지하기지를 하나 지을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미제 침략자가 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라고 말이죠. 국민들은 배를 골아도 저 깊은 땅 밑에 우리를 지켜줄 무적의 요새가 있다는 선전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바로 통념의 힘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견고한 상식 말입니다. 이란 혁명 수기대가 이스파한 기지를 북영방송에서 자랑했을 때 전 세계는 그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이 지하 터널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장면은 공포 그 자체였죠. 잠깐 여기서 웃긴 점 하나 짚고 갈까요? 이란 장군들이 지하 터널에서 가슴을 펴고 걷는 영상을 보면 마치 본인들이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라도 된 표정입니다. 정작 그 터널 파느라 국민들은 고기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장사치들도 아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도 제 기능을 못하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100조 원을 들여 만든 지하기지가 만약 종이장처럼 뚫린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북한과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설마 뚫리겠어? 라는 안일함과 이미 너무 많이 투자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집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장 폐지 직전의 주식에 전 재산을 물타게 하는 개미 투자자처럼 그들은 오늘도 삽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지하 제국,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6년 4월 이스파한 지하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입구 몇 개 부서진 것뿐이다. 안쪽은 멀쩡하다. 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기지 내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이 완전히 끊겼고 지하 100m 아래 설치된 환기구에서 시커먼 분진이 화산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하 100m입니다. 웬만한 폭발로는 먼지조차 나오지 않아야 할 그 깊은 안반층에서 말입니다. 미국이 공개한 영상은 단 31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영상 속에서 정밀 타격된 지점은 기지의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면의 가장 단단한 안반층 정중앙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란이 핵폭탄이 떨어져도 버틴다고 호언장담하던 금성 철벽 같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마치 송곳이 두부를 찌르듯 폭탄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면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산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거대한 화염이 지상으로 솟구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찍힌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 기지 주변의 지형 자체가 미세하게 침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이 통째로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불가능해. 우리 계산으로는 100m를 관통할 무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소리쳤겠죠.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미사일 발사대와 자동 장전 시스템이
지금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아래 깔려 고철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란 국방부 장관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장관님, 기지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하 100m에 있는데? 네, 그 100m가 통째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왜 뚫렸을까요? 미국은 함구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짧은 성명만 내놨을 뿐입니다. 이란은 지금 미취 지경입니다. 내부 설계도가 유출된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믿었던 콘크리트 강도가 가짜였던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들이 생명줄처럼 여기던 60% 농축 우라늄의 행방입니다. 그게 지금 지하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아니면 폭발과 함께 증발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는 무적이다라고 외치던 목소리는 이제 제발 대답 좀 해봐라는 비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하 100m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린 걸까요? 이제 그 메커니즘을 데이터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공들여 개발한 벙커버스터, 그 중에서도 최신형인 GBU 계열의 진화를 봐야 합니다. 과거의 벙커버스터는 단순히 무겁고 간단한 쇳덩이를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의 장은 지능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다단계 관통 기술입니다. 폭탄이 지면에 닿는 순간 첫 번째 화약이 터지며 안반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그 틈을 타서 본체가 더 깊숙이 파고들고 두 번째 화약이 터지며 콘크리트 벽을 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한 깊이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탄두가 폭발하며 지하 공간의 압력을 폭증시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의 폐에 공기를 억지로 집어넣어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로 볼까요? 최신형 GBU57ABM은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합니다. 일반 안반이라면 100m 이상도 거뜬하죠. 이란이 믿었던 100m라는 숫자는 이미 3년 전에 깨진 구식 데이터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역설적이게도 이란이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기지를 홍보하며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터널의 높이, 전등의 간격, 환기구의 위치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러분, 100원짜리를 막으려고 100만 원을 씁니다. 장사로 치면 이런 사람이 먼저 망하죠. 그런데 이란은 100조 원짜리 기지를 지어놓고 공짜로 설계도를 보여준 셈입니다. 미국의 GPU 기반 AI 분석 시스템은 이 영상을 토대로 기지의 입체 도면을 오차범위 1cm 이내로 복원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지, 어디를 때려야 전체 구조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지 이미 계산이 끝났던 겁니다. 이건 마치 도둑한테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금고 진짜 튼튼하지? 라고 자랑한 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휴 고맙기도 해라 하면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게임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폭격 직전 이스파한 상공에는 보이지 않는 신호 감지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지하기지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전자기파와 통신 신호를 추적해 핵심 지휘부가 어느 방에 앉아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밀 수술을 한 겁니다. 100조 원의 투자가 단 몇 달러짜리 AI 소프트웨어 앞에서 공중분해된 순간입니다. 기술의 격차가 자산 가치를 제로로 만든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은 뜨겁다 못해 타오릅니다. 이제 숫자를 잠시 내려놓고 그날 지하 100m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위에는 수만 톤의 바위와 콘크리트가 덮여있고 출구는 단 몇 개뿐입니다. 그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땅이 울리고 전등이 꺼집니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는 암흑 속에서 매캐한 분진이 코를 찌릅니다. 그들이 느꼈을 공포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가 자신들을 산채로 매장하는 무덤으로 변했다는 배신감입니다. 콘크리트 벽 뒤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파열음. 그건 기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 바스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무적의 요새에 있다던 장교의 외침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산소는 희박해지고 통신기는 먹통입니다. 구조대가 올 거라는 희망. 지하 100m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삽을 들고 그 두꺼운 안반을 파대러 가겠습니까? 그 안에서 봉인된 5,000명의 병사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미사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었던 그 깊이가 바로 자신들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어땠을까요? 수조 원의 예산이 공중분해되는 걸 지켜보며
그들이 느낀 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허망함이었습니다. 내 권력, 내 미사일이 저기 다 묻혀 있는데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그 거대한 지하 금고가 영원히 열리지 않는 고철 상자가 됐을 때 독재자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경제적 파산을 넘어 체제의 파산입니다. 지옥 같은 암흑 속에서 마지막까지 설계도를 쥐고 있던 기술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평양의 스승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100m면 산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 가뒀나요? 상상해보세요. 평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설계자들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며 도면을 다시 그리고 있을 겁니다. 어라, 이게 왜 뚫리지? 분명히 계산기 두드렸을 땐 맞았는데? 문제는 그 계산기가 60년 전 물건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 군인들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견고한 공시, 여기에 돈을 묻어두면 절대 안전해라고 믿는 그 확신이 무너질 때 느낄 공포와 똑같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순간 인간은 이성을 잃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닉은 곧바로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2026년 4월 이스파한 지하기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테헤란의 수뇌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었죠. 지하 요새가 부서졌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가? 라는 절박한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기지 하나가 날아간 것은 군사적 손실이지만 그 기지를 잃음으로써 이란이 선택한 다음 행보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그 좁은 바닷길 말입니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통행료를 내라. 한 척당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다. 여러분, 30억 원입니다. 지나가는 배 한 척에 30억 원을 내라는 건 사실상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통행세 갈치나 다름없죠. 이란은 지하에 묻혀 먼지가 된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빨대를 꽂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지를 부수기 위해 미국이 쏟아부은 비용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GBU 계열의 최첨단 벙커버스터,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이 기지를 완전히 침하시키기 위해 수십 발을 쏟아부었죠. 여기에 스텔스 폭격기 한 번 띄우는 비용, 인공위성 가동비, 정보 요원들에게 뿌린 뒷돈까지 합치면 미국 역시 단 한 번의 작전에 조 단위의 예산을 태운 셈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참 우픈 상황입니다. 100원짜리 파리를 잡으려고 만원짜리 황금 채찍을 휘두른 격이죠. 미국 내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중동에 구멍 하나 뚫으려고 우리 복지 예산을 이렇게나 쓰느냐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먼저 파산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하에서 잃은 돈을 해협에서 메꾸려 하고 미국은 그 해협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악순환.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갑을 털어가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뒤에 숨은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이 실타래를 더 깊이 따라가 봅시다.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가 단순히 돈 몇 푼 버자는 수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란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북한과의 그림자 네트워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으면 원유 가격이 뛰고 원유 가격이 뛰면 미국의 물가가 흔들립니다. 미국이 내부 경제 문제로 허덕일 때 북한은 조용히 웃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이란이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는 그 틈에 벙커버스터도 못 뚫는 더 완벽한 지하 설계를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은밀한 연결고리입니다. 이란의 지하기지는 북한의 핵심 수출품이었고 그 수출품의 성능 시험장이 바로 이스파한이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통행료를 받아내어 다시 북한에 무기 대금을 결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운전자가 내는 기름값의 일부가 결국 북한의 지하기지를 더 깊게 파는 삽질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대만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에서도 이란도 돈 받는데 우리도 통행료 좀 걷어볼까? 라는 위험한 생각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폭격 한 번에 조 단위 비용을 썼는데 정작 이란은 해협을 틀어지고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이건 마치 도둑을 잡으려고 100만 원짜리 자물쇠를 사는데
도둑이 우리 집 앞마당에 주차장을 차리고 돈을 받는 꼴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승자가 없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이란과 북한의 밀착은 더 단단해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글로벌 시장이 치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란 국회의장이 지상군 오면 다 불태우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 북한의 무기 중개인은 가방을 챙기며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이번에 벙커버스터에 뚫린 거 보완하려면 우리 신형 특수 시멘트가 필요할 텐데 이번 기회에 가격을 2배로 불러볼까?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몸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기지 폭파로 시작해 전 세계 해양 물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의 끝에는 평양의 설계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마주할 할 최종 충격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본 그 수많은 파괴와 폭발, 그리고 통행료 갈취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란과 북한은 뚫릴 걸 알면서도 돈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그토록 지하에 집착했을까요? 답은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 예산의 절반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를 이제 와서 미안합니다, 전략이 틀렸네요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독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곧 자신의 통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전략의 유효 수명이 끝났음을 알고도 투입한 자본이 아까워 파멸로 직진하는 것, 그것이 독재 정권이 빠진 가장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들은 지금 지하 기지가 안전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판 게 아까워서 그 삽질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깊이 파 내려가는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30억 원씩 뜯어내는 것도, 미국이 조단위 예산을 써가며 폭탄을 투하하는 것도 결국 이 거대한 매몰 비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 4월의 최종 충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군사적 대결로 봤지만 실체는 망해가는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거는 도박꾼들의 발악이었습니다. 북한의 설계도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유물이 됐고 이란의 지하 요새는 무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선 길에서 유턴할 용기가 없는 정권은 결국 그 길의 끝에 있는 벼랑으로 달려갑니다. 이스파한의 폭발음은 그 질주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지만 그 무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출혈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의 기지를 부셨는데 정작 내 나라 통자는 비어가는 아이러니.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땅속에 묻힌 천문학적인 세금과 무너진 질서 위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 뿐이죠. 독재자의 고집이 만든 거대한 경제적 비극,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제 이 충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도미노 효과를 살펴봅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지고 통행료를 요구하자마자 국제유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물류비가 뛰면 전 세계 식탁 물가가 요동칩니다. 빵 하나, 사과 하나 가격에 중동의 폭격 소리가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조 단위의 전쟁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유가까지 폭등하니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금리는 다시 치솟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백악관에 향합니다. 외교적 승리가 내수 경제의 패배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적의 기지를 부셨는데 왜 내 지갑이 얇아지느냐는 질문이 미국 전역을 뒤덮습니다. 도미노는 멈추지 않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번져갑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 도미노의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통행료 30억 원이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순식간에 바닥을 칩니다. 이란 지하 100m에서 터진 폭탄의 파편이 여의도 증권가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비처럼 쏟아지는 셈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군사행동이 에너지 위기를 거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완벽한 도미노입니다. 높은 현실은 이 와중에 자전거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기름값 무서워서 차 못하겠다며 자전거를 꺼내드는 서민들의 모습, 이게 바로 2026년의 진풍경입니다. 이란 당군은 미사일을 쏘는데 지구 반대편 직장인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땀을 흘립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도미노의 끝에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도미노는 여러분의 안방까지 찾아갈 겁니다.
자, 이제 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당신의 오늘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유소에서 본 가격표, 마트에서 집어든 우유 한 팩의 가격.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높은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불하는 그 비싼 비용 안에는 이란의 지하기지를 복구하려는 탐욕과 그걸 부수기 위해 미국이 쓴 천문학적 예산의 파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가 이란과 북한의 지하경제학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은퇴를 위해 모아둔 연금, 정성껏 투자한 주식계좌. 이 모든 것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려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겁니다. 누군가의 낡은 고집과 매몰 비용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자산 가치가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중동전쟁이랑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에너지 줄기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안전자산의 공식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이 주식은 안전해, 이 부동산은 불패야 라고 믿는 그 확신이 혹시 이란이 믿었던 지하 100m와 닮아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안전은 없습니다. 기술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어제의 요새는 오늘의 무덤이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투자.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을 매몰 비용의 늪으로 밀어넣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은 어떤 구조 위에 있습니까? 혹시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부은 돈이 아까워서 손절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향의 설계도처럼 낡아빠진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할 열린 길입니다. 첫째, 에너지 의존도를 스스로 낮추는 경제적 자립을 고민하십시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만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서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의 독재자들이 당신의 지갑을 인질로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능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소비가 그들의 삽질 비용으로 쓰이지 않게 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낡은 요새를 찾아내십시오. 여기는 절대 안 뚫려 라고 믿으며 방치했던 자산들이 2026년에 새로운 창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매몰 비용이 아까워 망해가는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스파한의 무너진 천장을 떠올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탈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 뉴스를 돈의 흐름으로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트럼프의 영상 하나가 왜 내 주식 계좌를 흔드는지, 북한의 설계도가 왜 유가와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처럼 설계도를 공개하며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상 위의 생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는 무적이다 라고 소리치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진짜 실력자는 소리내어 자랑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그곳은 이미 타겟이 된 겁니다. 이 3가지 방안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하 100m에 갇혀 절규하는 일은 막아줄 겁니다. 2026년 4월 이스파한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천장이 아닙니다. 충분히 깊이 숨으면 살 수 있다는 낡은 믿음, 그리고 투입한 자본이 아까워 변화를 거부한 고집이 한꺼번에 붕괴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란의 폭격 현장에서 시작해 평양의 설계실을 거쳐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와 투자 계좌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왜곡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어제의 방패는 오늘의 종이장이 됩니다. 북한이 설계하고 이란이 만든 그 거대한 지하 제국이 단 31초 만에 고철로 변한 이유는 미국 폭탄이 세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를 읽지 못하고 매몰 비용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무덤, 그것이 독재 정권이 마주한 비극적인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낡은 공식에 매달려 함께 매몰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지상 위로 올라오시겠습니까? 모르면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란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안전을 외치는 곳일수록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에서는 새로운 구덩이를 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유연한 전략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낡은 삽을 내려놓고 눈을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도미노가 쓰러질 때 그 아래 깔리는 것은 당신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위기 속에서 내 지갑을 지키는 경제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꿀재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경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